네, 6번 가설 알려주고 기강력도 알려주고 일종 오류 범할 확률 구해주랍니다. 일종 오류 범할 확률을 어떻게 쓴다고? 조건부 확률로 쓴다고. 누가 참일 때, 기무가설이 참일 때 오류니까 뭐 하는 거야? 기강력이 나와서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는 오류가 나오는 게 일종 오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기강력이 뭐야? 지금 x가 9보다 크다죠. 그리고 기무가설은 p는 0.5이다죠. 자, 그리고 x를 살펴봤더니 x는 시행의 수가 10이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문포를 따른대. x가 지금 요런 이항문포 따르고 있을 때 그때 뭐해? x가 9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p는 0.5라고. 그래서 요 부분이 0.5라는 것도 알고 있을 때 x가 9 이상이 나올 확률 구해봐라. 요런 문제죠. 자, 이항문포는 무슨 문포야? 이산형 문포죠. 0, 1, 2, 3, 4 이렇게 세는 거라고. 근데 총 시행을 10번 하는 거라고. 그럼 10번 중에 x가 9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진짜로 x가 9번 나오거나 또는 뭐해? 10번 나와주면 되죠. 그렇죠? 요 경우밖에 없잖아. 10번이 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10번 중에 9번 x가 나올 확률은 10C9에 지금 0.5니까 성공도 0.5, 실패도 0.5라고. 그럼 0.5에 10승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더하기 10번 중에 10번 나올 확률은 10C 10 곱하기 0.5에 10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이고 얘는 1이잖아. 그래서 다시 쓰면은 11 곱하기 0.5에 10승 이렇게 되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확률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만 있으면은 뭐 일종 오류의 확률 이렇게 쓰는 거는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둘의 상관계수가 0.3일 때 옳은 것은 자 얘네 둘이 상관계수 구해보랍니다. 1번 2x랑 y의 상관계수 구해보래. 상관계수는 둘이 곱한 다음에 뭐만 나간다고? 9호만 나간다 했죠. 플러스니까 플러스 xy의 그대로 상관계수가 되기 때문에 xy 상관계수가 0.3이었으니까 0.3이 될 겁니다. 근데 0.6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럼 2번. 이번엔 누구랑 누구의 상관계수 구하래? x 더하기 3과 y의 상관계수 구하래. 상관계수, 분산 이런 애들은 다 3포도는 뭐예요? 요 더해진 놈은 필요가 없다고. 둘이 곱한 거에 뭐만? 부호만 앞으로 나가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잖아 여전히. 그래서 그냥 x, y의 상관계수가 되니까 0.3이 되는 거고 0.3이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게 맞게 돼서 정답 몇 번? 2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상관계수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0.3 나오겠죠. 그다음에 상관계수는 단위가 뭐예요? 없는 놈이죠. 이렇게 상관계수가 x, y의 단위분의 x의 단위가 되는 게 아니잖아. x의 단위가 센티미터고 y의 단위가 미터더라도 공분산 구하면은 센티미터 곱하기 미터가 되고 밑에 센티미터랑 미터가 있어서 이게 다 약분되다 보니까 상관계수는 뭐 한다고? 단위가 없어지게 된다고. 되시죠? 단위끼리 나눠지는 게 아니다. x의 단위 나누기 y의 단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아예 애초에 단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8번 문제 매우 간단하죠. 모표준 벤차 알고 있을 때 95% 신뢰 구간 길이 구해 보시라. 그럼 2 곱하기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요 Z2분의 알파는 95%니까 0.025 값 써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몇 써야 돼? 1.96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단하고 뭘 쓰래? 2로 써주라죠. 그렇죠? 반올림해서 2를 갖다 써주시래. 그럼 2 곱하기 n이 몇이야 지금? 25니까 루트 25 하면 몇이야? 5분의 시그마가 몇이야? 모표준 편차가 5라니까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 정답 몇 번? 4번. 무슨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네, 9번 풀겠습니다. 9번 흡연 경험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분할표 만든 다음에 뭐 한다고? 카이 제곱 검정한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도 4.17로 이미 구해놨대.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틱을 판단해 보라는 문제죠. 그렇죠? 얘는 뭐 독립성 검정일 수도 있고 뭐 동질성 검정일 수도 있는데 증세 비율이 흡연 그룹, 흡연이 있는 그룹, 흡연이 없는 그룹. 그렇죠? 요 그룹끼리 같냐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동질성 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이 지금 몇이고 4.17일 때 기억 P값 유의확률을 구하면 여기 사이 값이니 지금 얘는 무슨 분할표? 2/2 분할표니까 자유도가 몇이야?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카이 제곱 분포의 분위수 중에서 자유도가 1인 놈들이 나와준 거죠. 자, 그럼 4.17은 이 둘 사이에 뭐야? 값이죠. 3.84보다는 크고 6.63보다는 뭐에? 작게 되죠.
그래서 3.84가 뭐야? 카이제곱 분포에서 3.84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5%가 되게 해주는 값이고, 여기 있는 6.63은 뭐야? 6.63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1%가 되게 해주는 값이라고. 근데 우리가 구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4.17은 이 둘 사이 값이기 때문에 P값을 구하면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 되기 때문에 0.01보다는 크고 0.05보다는 뭐에? 작으니까 기억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니은 유의 수준 1%에서 심근경색 증색 비율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니? 지금 P값이 뭐라고? 0.01보다 크다고. 그렇죠? 1%에서는 기무가설을 뭐해? 기각할 수가 없죠.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자, 카이제곱 검정에서 이 동질성 검정에서 기무가설이 뭐야? 증세 비율이 흡연 경험 여부에 따라 같다가 기무가설이죠. 다르다가 대립가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1%에서는 기각을 못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냐고? 없다고. 그래서 니은이 틀리게 됩니다. 자,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요건 안 되고, 그럼 디귿도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줘야죠. 디귿 다시 조사해 봤더니 여기 12가 아니라 원래는 13이었대. 그리고 여기도 28이 아니라 그럼 이제 27이 되는 거죠. 요 합계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자, 요렇게 된다면은 검정 통계량 값은 커지니. 자, 그럼 뭐 하면 돼? 진짜로 기대도수 구해서 4.17보다 큰지 알아보면 되죠. 근데 요 기대도수 구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13이랑 8이랑 더하면 몇이야? 21이죠. 여기는 몇이고? 79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기대도수 구하려면은 40 곱하기 20일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게 요게 기대도수가 되고, 여기서 또 막 13을 빼서 제곱해서 또 나누기 얘를 또 여기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뭐에?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자, 당연히 다시 첫 번째, 디귿을 푸는 원칙 첫 번째 뭐야? 진짜로 검정 통계량 구해보면 되잖아. 바뀐 경우대로 뭐 해보라고?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시라고. 그래서 진짜 4.17보다 뭐 하면 커지면은 디귿이 맞는 거고, 작아지면 디귿이 틀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요렇게 카이제곱 분석의 원리를, 카이제곱 검정의 원리를 생각해서 자,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증세 비율이 뭐 해야 돼? 같은 게 기무가설이죠. 근데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뭐 한 거야? 대립가설이 맞게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뭐야? 얘네들의 비율이, 흡연 경험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비율이, 얘네들의 분포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대립가설 말이 참이 되는 거죠. 대립가설 말이 참이 된다는 소리가 뭐야? 검정 통계량이 커진다는 소리죠. 카이제곱 검정은 무슨 검정이니까? 우측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더 대립가설을 지지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밑에를 보시면 없는 그룹은 지금 변함이 없죠. 몇 대 몇이야? 지금 8대 52의 비율로 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요 위에 있는 그룹은 12대 28의 비율이었다가 이제 뭐가 돼? 13대 27의 비율이 되는 거라고. 자, 8대 50이면 뭐야? 60분의 8이니까 정말 매우 작게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작게 발생해 줘야지 비율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일 때가 더 비율이 흡연 경험 없는 그룹이랑 비슷한 경우죠. 근데 13이 됐어. 그럼 더 뭐 한 거야? 더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흡연 경험이 없는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심근경색이 8대 52로 발생하고 있다고. 그럼 60분의 8이니까 거의 뭐야? 10분의 1? 거의 한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 12는 40분의 10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뭐야? 30%로 발생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도 분포의 비율이 흡연 경험 있는 데서 많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있는데 13이 되면 뭐야?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더 조금 발생해야지 둘이 비율이 비슷한 건데 13이 되면은 더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지금 뭐에? 두 그룹의 분포 차가 뭐 하는 거야? 더 커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뭐 한 거야? 대립가설이 참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이런 식의 논리로 생각하면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이 아니라 이게 14, 15, 16 나중에 점점 해서 40까지 돼봐. 그럼 점점 커져봐. 그렇죠? 그러면은 더 차이가 8대 52보다 예를 들어 40대 빵이야. 그럼 더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아예 기무것을 기각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검정 통계량도 뭐한다? 커진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진짜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 거. 근데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시험 시간 안에 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카이제곱 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그룹의 분포, 두 그룹에서 각각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똑같아야지만 기무가설이 참이 된다고. 근데 오히려 그 두 비율이 같은 경우를 더 차이가 나게 발생이 되게 되면, 그쵸? 여기 값이 점점 커져서 차이가 더 발생하게 되면은 더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값이 커지게 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서 디귿이 맞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조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쉬운 문제는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들의 키를 X라고 하면은 X는 평균이 172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 따르고 있대. 자, 그래서 한 명의 남학생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뽑았어. 그렇죠? 한 명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은 X가 172아일 확률은 이렇게 해서 구하란 말이죠. 그렇죠? 표본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X 하나만 뽑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규분포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를 하면 X를 표준하면 Z로 바뀌고 170도 표준화하면은 평균 한번 빼주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은 요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기를 봤더니 170 빼기 172는 3, 4번에 있는데 다들 뭘로 나눠? 루트 5로 나눈다고. 5로 나눠야 되는데 루트 5로 나누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 4번은 정답이 아니고, 자, 1, 2번을 보면은 다들 뭐해? 172에서 170을 빼잖아.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대칭이다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자, 지금 요 값을 계산했더니 5분의 170 마이너스 17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죠. 그것보다 작을 확률, 여기를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건데, 얘는 0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0에 대해서 대칭으로 옮기게 되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 부호가 바뀌게 되죠. 5분의 172 빼기 170으로 바뀌게 된다고, 부호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작았던 부분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 큰 부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확률이나 둘이 뭐 돼? 같아지기 때문에 요 확률을 다시 표현하면은 Z가 누구보다 크다? 5분의 172 마이너스 170보다 크다. 자, 요렇게 해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내가 확률식 다 찾았어. 근데 없어, 맞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뭘 생각해야 돼? 표준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생각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값을 옮기면은 부호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작았던 확률도 크다 확률 쪽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